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규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영상은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딱 수업에 이제 진행을 하면 솔직히 좀 딴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2쯤 되면 우리가 수원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할 게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생각나는 대로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결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학년 시험이 우선은 끝이 났어요. 1학년 시험이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정식 파이터가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벌써. 왜냐면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목표가 높기 때문에 난 이제 벌써 정식 파이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제 점수가 이제 괜찮게 나와서 이제 수시로 이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행히도 뭐 정말 아닌 친구들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프지만 다행히도 결과를 좀 좋게 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등급을 찍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막 여기저기에다가는 뭐 사실 막 기쁘다 막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1등급이라는 결과를 학생들이 냈을 때 느꼈던 저의 그런 어떤 감정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것보다 힘들고 힘이 빠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정말 그래도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잘한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는 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고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1은 뭐 됐고요. 이제 너무 과거를 뭐 반추하는 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봐야겠죠. 사실 원래는 쌤이 여기 이제 처음에 학원 선생님을 했을 때 뭐 가해 선생님일 때는 사실은 고3 위주로 가르쳤습니다만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고1 고2만 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고1 고2만 했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고3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처음 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내가 고1 고2 때 가르쳤던 학생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쌤이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이럴 거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고3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쌤은 항상 고1 때부터 3년 플랜을 세웁니다만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배운 것들 이런 거 저런 거가 있잖아. 막 시소 정리도 배우고 막 페르마점도 배우고 막 나폴레옹 삼각형 막 별의별 거를 다 배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기하벡터 쌤한테 특강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소 정리 어때요? 굉장히 꿀이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1 때 배운 것들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정수론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또 줄 건데 올해 또 줄 거예요. 또 줄 건데 그것 또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공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다 해놓으면 나중에 지수로그 같은 거 문제 풀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거 웬만하면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은 기본적으로 1학년 뭐 중간고사를 대비를 한다, 1학년 기말고사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단은 시험 자체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방학 때나 시험이 그래도 한 달 넘게 남았을 때는 항상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고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잘 쌓아놓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은 나중에 결국 다 도움이 되고 나중에 결국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구심 없이 그냥 끝까지 믿고 그냥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쌤의 계획은 1년, 아무리 좁게 잡아도 1년 이상은 항상 계획을 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이끌어가자, 저렇게 이끌어가자라는 나름의 플랜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쌤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름 좀 체급이 좀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체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체력은 이제 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일단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2 이쯤 되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쌤 수업을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슬슬 잡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은 더구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더 땡겨와서 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 교평사경,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교평사경이나 이런 것들 언제 했죠? 학기 중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미리 연말을 하겠다라는 거지. 교육청 싸그리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야, 겨울방학 때. 알겠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원래 학기 중에 했던 것들을 방학에 끌고 오는 거지.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체력이 많이 올라왔을 거야, 공부 체력이 많이 올라왔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앞에 있는 것들을 땡겨서, 뒤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학기 중에서 원래 해야 됐던 걸 자꾸 땡겨서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체급이 올라가는데 원래 안 했던 거를 방학 때 더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더 힘들 수도 있죠. 사실은 힘들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좀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오를 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또 막상 이제 학기 중이 되면 EBS라는 복병이 있거든요. EBS도 풀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해왔던 것들을 좀 미리미리 땡겨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쌤의 목표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1등급 맞고 쌤 반에서 수학 전교 1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학 전교 1등 하면 전체에서 1등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특히 2학년쯤 되면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동시에 다 진행하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정말 복습할 때 정말 힘들다, 괴롭다, 뭘 저렇게 많이 요구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뭐 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똑똑하지 않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내가 좀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그냥 살짝 조금 더 똑똑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나도 어떻게 할까? 나도 정말 많이 수업 준비를 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는 거 뭔가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막 다 알고 막 다 머릿속에 아는 거 그냥 막 그냥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온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공부를 하면서 막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뭐 저 사람은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그냥 마구마구 다 말하네. 그게 아니야. 나도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나도 많이 힘들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주고 학습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쌤의 이제 가장 큰 나의 이제 장점이 뭘까?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나의 가장 큰 장점, 난 되게 예민한 편이야.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알아내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시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즘에 내신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수능도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이걸 좀 빨리 캐치해내는 편이라고 난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지는 데는 쌤은 딱 이거 하나예요. 옛날에는 온고지신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갑자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데, 온고지신이 뭐였죠? 온고지신이라는 건 이거예요. 과거의 내용을 내가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옛날에는 과거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거는 과거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죠? 오늘 한 게 바로 오늘 기록돼요. 그러니까 온고지신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교육청 수능도 당장 최근의 것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옛날에는 옛날 교육과정, 옛날 뭐 교육청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좀 많이 출제됐단 말이야. 요즘엔 어떻지? 학교 내신들 보면 철저하게 최근 교육청 위주로만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육청 문제 나오면 한글 파일 이런 거 바로 내일 나와 있어요. 그럼 학교생들도 한글 파일이 미리미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출제하기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게 옛날보다 뭔가 예측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진 게, 옛날에만 쌤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 문제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수학 문제집이 몇 개죠?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학생들이 시중에 있는 걸 다 푼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부하기는 편해졌는데 할 게 너무 많아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A보다 B가 유리하다라고 할 때는 환경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쟤보다 더 좋은 환경이 놓여 있으면 그건 내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그래, 스터디 카페 공부하기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스터디 카페를 누리는 순간 그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내 친구들 만나면 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요즘 친구들은 공부하기 참 좋을 것 같다고. 스터디 카페가 쌤 시대 때만 해도 없었으니까 요즘 애들은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고 이러면 정말 공부할 만 나고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공부를 좀 더 잘했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죠. 왜 그렇죠? 지금 올해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를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유불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게 내신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이걸 다 풀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쌤도 그런 말 여러분들한테 해주죠. 여러분들 조금 위로해주고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학원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렇지? 학원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가면 갈수록 좋단 말이야. 내신도 심지어 요즘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분석이 잘 되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한번 좀 일명 괴랄하게 한번 시험 문제를 애들을 한번 줘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풀어내네? 왜 그럴까요? 학원 자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거든. 그러면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가 더더더 괴랄해져, 내신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악순환이고 어찌 보면 선순환이고 막 이렇게 자꾸 시대가 변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쌤도 이제 매해 책을 만드는데 매해 책을 만들 때 약간 어떻게 만드냐면 작년에 하에는 학기 중에 했던 내용을 방학의 내용으로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요. 자꾸만 뭔가 해야 될 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도 다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아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래도 쌤 반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보이지 않을까라고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시험이 왜 이래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세계의 트렌드예요. 세상의 트렌드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얼른 인지하셔야 돼요. 정보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당장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요, 올해 시험지들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올해 수지 지역 시험지들 다 정리되어 있다고. 근데 3, 4년 전만 해도요, 올해 시험지가 올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타이핑되어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내가 직접 타이핑하지 않은 한. 근데 요즘에는 올해 시험지가 올해 바로 나와 있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아까 말했죠, 옹고지신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게 바로 기록되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뭐야? 자꾸만 더 예민하게, 최근 교육청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학습하는 게 맞다라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수 있는 거 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쌤 딱 한마디만 좀만 더 하면, 쌤이 웬만하면 3년 안에 끝내자, 3년 안에 끝내. 이젠 여러분 2년밖에 안 남았죠? 2년 안에 끝내자라는 말을 하는데, 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재수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 성공하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해요. 그쵸? 그러니까 고3 때 냈던 결과가 최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 쌤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쌤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도 각오가 있어야 돼요. 2년 안에 무조건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여러분, 평범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평범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등급으로 따지자면 평범하려면 4등급, 5등급이야. 평범하다는 기준은 중간값으로 보면 4등급, 5등급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2등급, 3등급 나오면 엄청 기분 나빠하잖아. 망했다. 막 그러잖아. 그치? 애초에 여러분들은 평균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그 기대값이라고 될까?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더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애초에 나의 평균값이 4등급, 5등급이었어. 근데 2등급, 3등급 나오면 하하호호 이러겠지. 근데 애초에 내가 3등급 나오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나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나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쌤 말은 그래,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징징대지는 말자는 거야. 애초에 목표를 그렇게 삼은 사람이, 애초에 평균이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사실상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고1 때까지 충분히 나는 여러분들이 체급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나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1 때까지는 쌤이 나름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체급을 하나하나 나름 그래도 좀 스텝 바이 스텝 하려고 했거든요. 선행이라는 것도 너무 강조하지 않았고요. 이제 고2 때부터는 쌤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자꾸만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어려운 것도 많이 다룰 거고, 사점짜리도 풀려고 하고, 일단 쌤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3월, 4월, 6월 이때 여러분 고3 모의고사 보는 거 알죠? 쌤 학생들 100분 시간 재고 다 보게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쌤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11월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올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어떤 걸 목표로 할까? 100점을 목표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보는 거지. 물론 목표예요. 목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재능 어떻게 할 거야? 그 DNA인데 DNA 뭐 어떻게 바꿀 거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결과라는 거는 결국 끝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재능이 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과는 항상 운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운이 따라준다면 내 재능 대비, 내 실력 대비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운이 따라줄 수 있고 그럼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선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했을 때 좋은 운이 따라주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끝까지 한번 해보고 자 오늘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10시에 이런 걸 지금 내가 찍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슬퍼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해보시고 내년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